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정세균 예비후보의 대변인 맡고 있는 정명태 의원입니다. 오늘 흠집 없는 정세균의 없는 개혁 시리즈 2탄 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의 주제로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에 대한 논의가 발표가 있겠습니다. 정세균 예비후보를 모시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흠집 없는 정세균의 없는 개혁 시리즈 2번입니다. 연공 서열 없는 공공개혁,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한 대한민국 경제대통령 정세균입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먼저 혁신해야 합니다. 계급제와 연공서열제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연공서열제를 혁파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제와 특권을 없애기 위한 4대 개혁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로 전환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필요한 개인의 자발성과 창의성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보상에 의해 발휘될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나이를 중심으로 한 연공서열 중심 구조에서는 세대 간 갈등, 개인의 의욕 감퇴, 그리고 경제적 생산성 저하 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민간 기업들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도 변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의 임금 구조를 직무에 기반한 임금 체계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 고위공무원에 적용되고 있는 목표 관리제 보상 체계도 실질화하고 고위공무원단 제도도 개혁하겠습니다. 임금과 보상 체계의 변화를 통해 공공부문의 위계적 업무 구조를 개혁하고 조직 문화를 혁신적이고 개방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둘째,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겠습니다. 7급이나 9급 내부 승진으로 고위공직자를 충원하고 민간 경력자의 채용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고시 제도는 신분 상승의 사다리, 유능한 인재 채용 등 긍정적 기능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력이 없으면 고시 준비가 어려워 신분 상승의 사다리라는 장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또한 고시 출신 중심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로 인해 고시 출신 이외에는 고위직 승진 기회가 거의 원천 봉쇄되고 있습니다. 시험 한 번으로 20년 경력을 뛰어넘게 해주는 불공정한 제도를 없애고 공정이 담보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5급 공채 인원의 절반 정도를 7급과 9급의 몫으로 돌려 내부 승진의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근무 경력, 전문성, 학술 지식 등을 평가해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민간 부문의 전문 경력자를 채용하여 전문성과 창의력, 혁신성이 공공부문에서 발휘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1급 관리관에서 9급 서기보에 이르는 피라미드형 계급체계를 단순화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에게 붙여진 권위주의적인 명칭도 바꾸겠습니다. 사무관, 서기관, 이사관, 관리관 등 5급 이상에 붙여진 관존민비의 잔재들을 없애 국민 친화적인 공무원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검사 임용 요건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임용된 검사 73명 중 57.5%가 25세에서 29세로 가장 많았습니다. 30세로부터 33세는 36.9%였습니다. 판사 임용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판사는 법조 일원화 정책에 의해 2026년부터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어야 임용될 수 있습니다. 검사 임용에도 판사 임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권위주의가 만연한 검사 조직이 아니라 인권 보호의식과 법 집행의 전문성을 갖춘 신뢰받는 검사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법관과 대법관, 검사 정원을 대폭 증원하여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넷째, 경찰대학을 폐지하겠습니다. 현재 경찰대학 시스템은 경찰대학 출신이 고위 간부직을 독식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고졸 신입생 선발 인원 감축, 국비 장학금 및 병역 혜택 폐지, 현직 경찰관 편입 허용 등의 개혁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분리,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 수사처 출범, 그리고 자치경찰제 시행 등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경찰 개혁이 필요합니다. 특권을 생산하던 경찰대학을 폐지하여 모든 경찰관에게 공정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미래 경찰행정 수요에 대처하겠습니다. 밥 짓는 일에도 공공개혁을 완성하는 일에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연공 서열 없는 공공개혁으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저 정세균이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흠집 없는 정세균의 없는 개혁 시리즈 2탄 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을 주제로 공약 발표가 있었습니다. 백브리핑은 이렇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혁 시리즈 2번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안한 이런 개혁 정책이 많은 국민들에 의해서 또 많은 이해 당사자들에 의해서 잘 논의가 되고 또 수렴하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진짜 우리 공직사회가 개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장관으로 또 총리로 공직자들과 함께 일을 해왔습니다. 그들의 노력에 비해서 성과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판단이어서 앞으로 개혁이 필요하다 해서 화두를 던졌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한 아마 의견이 분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은 잘 경청할 것이고 또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검토와 또 논의를 통해서 제가 던진 이런 개혁에 대한 제안들이 잘 반영이 되는 그러므로 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혁신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기업도 혁신해야 하지만 공직사회도 혁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저의 인식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직사회의 혁신을 통해서 그야말로 규제 중심의 그리고 많은 그 기업이나 또 국민들에게 이제 그 어려움을 주는 그런 공직사회가 아니고 국민들을 기업들을 제대로 잘 섬기는 그런 공직사회가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통 삶의 폐지는 뭐 고시 폐지한다는 모양 내셨는데 이게 뭐 젊은층 사다리 끊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고시제도는 아주 오래된 우리들의 그 공직자 채용 시스템이죠. 그래서 먼저 그 사법고시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7급, 9급 공직 임용고시가 있기 때문에 사다리 끊기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개혁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더 많은 인재들이 채용될 수 있고, 또 그 인재들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젊은 계층에서는 공정성이 제일 서두고 예, 6급의 절반을 7급, 9급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경력자를 채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경력이라고 하면 젊은 층이 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이 과연 그 MZ 세대들의 공정성 확보에 맞는 정책일까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 시기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언제로 예상을 하고 계신지. 이건 제가 개혁 의제를 던진 것이니까 무슨 이런 그 채용 시스템이나 이런 게 그냥 말 한마디로 되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많은 연구와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무슨 뭐 당장 시행이 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고요. 제가 대통령 후보로서 그리고 지금까지 공직사회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경력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력직을 채용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공정한 것이죠. 오히려 경력도 없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갑자기 그 5급이 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불공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급으로 채용될 분이 7급으로 혹은 9급으로 입사를 해서 거기에서 역량을 쌓고 해서 5급이 되면 그게 공정한 것이지, 누구는 갑자기 5급이 되고 누구는 갑자기 7급이 되고, 그런데 그 7급과 9급과 5급의 역량을 평가해 보면 그렇게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공정한 사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5급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옛날에 우리가 사법시험을 폐지할 때도 상당 기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했듯이 제도 개선을 할 때 하루아침에 뭘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피해를 보는 그런 분들이 없도록 당연히 그렇게 필요한 절차나 조치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오늘 박용진 후보가 공무원 개혁 관련해서 공무원 연금 개혁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예. 공무원 연금 관련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까요? 제가 며칠 전에 이미 발표를 했죠. 대통령이 되면 그 연금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이미 제가 사회복지 개혁 제도 발표할 때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공무원 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연금들도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예. 관련 질문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까 박용진 의원, 김두관 의원이라든지
대표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이번 지금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관련 좀 우려의 목소리를 던졌는데 좀 이렇게 후보님께서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예, 원래 저는 그 언론 그 관련법 같은 것은 충분한 수기 절차와 또 합의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현재 법사위에 와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좀 타이밍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가 되어서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왔는데 제가 보니까 원래 제가 주장하던 것은 기자들의 이제 기사 취재나 기사 작성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자는 안 된다. 그래서 책임을 물어도 회사에 물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해왔는데 그건 이미 반영이 된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반영이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이라든지 고위공직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대상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으로 그래서 중대한 독소 조항은 좀 해소가 된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인식입니다. 자, 그러면 더 말씀이 없으시면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